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코스닥 150 종목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부터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제가 하는 투자 방식, 추세를 추종하는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방식이 또 마음에 드신다면, 또 좋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아울러서 이 코스닥 150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또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 위해서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 추세를 추종한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란 무엇이냐? 자,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힘 또는 그 형편을 말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주식 투자, 증시에서 특히 코스닥, 코스피 일정한 방향, 어느 방향을 선택하셔야겠어요? 상승의 방향이겠죠. 조정이 아닌 상승의 방향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세를 주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1300개가 넘습니다. 1300여 종목이 넘는데 이 종목들 다 보시기 어렵죠.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 검색도 하시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접근하시고, 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번에 코로나, 이런 이슈가 되는 테마 종목들 관심, 또 검색 순위 상위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150 종목, 코스닥 시장 안에서 150 종목으로 압축을 해놨으니까 여기에서만 중심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승 추세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스닥 150은요,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세의 상승 변곡점에 기회가 있다. 추세, 어떤 현상, 주가의 상승하는 현상, 그 변곡점, 조정에서 이게 중장기 변곡점이 됐건, 상승을 하는 과정, 추세를 상승으로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이런 눌림목이 있을 겁니다. 눌림목. 이런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코스닥 150,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서, 코스닥 시장의 업종이 30개가 넘어요. 종목은 1300개가 넘고요. 그 업종과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 기술주 섹터에 중점을 두면서 시장 대표성과 유동성을 고려 150 종목을 선정했다. 이게 거래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 유동성, 시가총액과 일평균 거래량, 거래 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에서 작은 종목들,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개인 수급이 주도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대표성 띄는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주도를 한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업군 분류에서 업종이 34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주 코스닥 150 종목들, 정보기술, 생명기술, 문화기술,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정보기술과 생명기술,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정보기술은 IT, 반도체, IT, 부품 이런 종목들,
예, 이게 주도를 하는 거예요. 주도.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구선 종목 선정을 위해서 일평균 시가총액, 앞서서 유동성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일평균 거래 대금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정기 변경, 수시 변경도 있지만 정기 변경 구성 종목 선정 방법에 따라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변경을 한다. 6월, 12월. 예. 앞으로 4월 말, 5월 되면은 또 6월 이 선물 결제월, 신규 편입 종목 이런 부분들 보도가 될 거예요. 보도가 되면서 빠짐없이 코멘트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외국인 매수에 긍정적일 수 있다. 왜?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 편출되는 종목은 피해야 하시겠죠? 예,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부터라도 또 이런 기준들 잡아가시면서 코스닥 150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증시는 어렵지만 증시가 어려울수록 또 코스닥 150에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코스닥 150,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150 이런 지수를 보면은요, 아직까지는 조정의 추세입니다.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조정의 추세죠. 하지만 조정의 추세가 무한정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조정의 추세 이후에 횡보 이후에 방향 전환을 노려보자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코스닥 150, 이 방향 전환의 중심에 코스닥 150 지수와 코스닥 150 종목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1300개에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과 150개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 어느 것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부분을 따져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해서 제가 나눠 놨어요. 관심 종목 코스닥 150 종목들을 반도체, IT 부품, 이렇게 화학, 나눠 놨습니다. 전기전자, 통신장비, 기계장비, 운송부품, 금속, 비금속, 그리고 마지막에 제약, 그리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타 서비스 업종에 또 많이 들어있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기타 서비스에 들어있습니다. HLB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섹터별 종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어떤 종목이 조정 추세 이후에 상승 전환 또는 상승 추세 전환에서 눌림목을 또 제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빼놓지 않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